Everybody sing that shit. Shit. 자, 여러분,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는 바로 갈등론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갈등론이라고 적어주시고, 이 갈등론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능론과는 좀 반대되게 사회를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론과 좀 대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등론의 특징 첫 번째는 사회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됐다라는 말은 안에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어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갈등론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뭔가 사회 구조 속에 안 좋은 모순되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재된 모순이 무엇이냐면, 자, 그럼 사회에는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선생님, 사회적 희소 가치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조금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서 그 양이 좀 제한된 것들을 희소 가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데 양이 좀 적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좀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이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그리고 명예, 존경받는 것 이런 것이죠. 그 다음 권력, 이런 것들을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를 아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갈등론은 이렇게 사회적 희소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지배 계급 내지는 자본가 계급 이렇게 부르고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는 계급을 바로 피지배 계급 내지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두 가지의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론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구조 속에 내재된 모순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가 굉장히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하게 분배된다는 것이 모순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잘 알겠죠? 이 지배계급은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희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피지배계급은 이 지배계급에게 도전하는 입장을 항상 취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론의 어떤 기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기능론은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규칙을 뭐라 불렀죠? 그렇습니다. 사회 규범이라고 불렀다. 그죠? 이 사회 규범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갈등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자, 갈등론은 사회 규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규범이 있을 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드냐면 특정 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로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문제하게 될게요, 여러분. 이 갈등론에서 말하는 특정 집단의 합의에서 특정 집단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배웠는데, 그죠? 여기서 맞습니다. 바로 이 지배계급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지배계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사회규범, 법이라든지 규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게 이게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해서 집단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가 상속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사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갈등론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까?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우리 기능론은요, 사회가 항상 안정적이고 통합되고 균형을 이룬 이런 상태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치면, 갈등론은 지금 상황이 되게 불평등하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회는, 세 번째, 사회는 항상 변혁의 가능성을 지닌다. 가능성을 지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는요,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사회구조 속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니까?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얘들은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긍정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사회구조가 굉장히 좋다, 나쁘다. 나쁘기 때문에 이 나쁜 사회구조를 빨리 변혁시키는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어떤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갈등론의 주장이 돼요. 이 갈등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단결해서 뭐 하자는 거죠? 우리 사회 변동시키자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갈등론의 주요 주장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갈등론에 대한 비판점,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갈등론의 한계점, 첫 번째는 사회 내에서는요,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도 존재하거든요. 친구들끼리의 우정,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협력이라든지 조화의 측면을 저는 경시할 수 있다라는 게 비판점이 됩니다. 그 다음요, 갈등론도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거시적 관점이에요. 사회 구조에 집중해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어떤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 라는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갈등론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갈등론은 사회를 긍정적, 부정적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좋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